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고 있어 시설물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현재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내리는 비의 양은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으로 여름비에 가깝게 많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풍특보는 제주도에 이어 전남 해안에도 발령됐고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늦은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어 교통과 시설물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곳곳에서 땅꺼짐과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나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승용차가 하천으로 빠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사이 소식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움푹 팬 도로 위 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위엔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역 부근에서 땅꺼짐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쯤. 도로 밑에 깔린 온수 배관이 파열되면서 땅이 꺼진 거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기 나서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굴착기로 땅 판 다음에 배관 공사는 마무리됐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로를 통제하고 밤새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창원에서도 지름 60cm 규모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은 하수관 누수로 파임이 생긴 거로 보고 보수 공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광주 중흥동에선 주택 외벽과 담장에 균열이 생겨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근처에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쯤 물에 잠긴 승용차 주위로 구조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 달성군에선 승용차가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차체 위로 대피한 뒤 직접 신고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우려가 나온 뒤 실제로 터널이 무너지기 전까지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데 경찰은 시공사가 작업을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사 현장이 무너지기 3시간 전쯤 현장 관계자들은 터널이 무너질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180m라도 뭐 흘리기는 지금 한국이라는 시골 의료 없다. 그런데 이때도 터널 천장은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붕괴 위험 신고 이후 터널 형태의 변화를 기록한 상황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11일 새벽 0시 터널 붕괴 우려 신고 뒤 새벽 2시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터널 내부 5곳에 형태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계측기는 매 시간마다 각각 설치된 지점의 위치 변화를 통해 터널 천장의 높이나 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측기 설치 1시간 만에 아치형 터널의 최상단 두 부분이 0.8cm와 0.4cm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 붕괴 6시간 전엔 양쪽 터널의 높이가 2.3cm에서 2.5cm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50분, 사고 1시간 전쯤엔 두 개 터널의 천장이 각각 4.1cm, 3.7cm 내려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4cm 정도 되면은 긴급 비상 상황이죠. 조금만 있으면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공학적으로 추론하기에는 충분한 자료. 오전 10시에 진행된 보강방안 대책회의에서 전문가는 터널 붕괴는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붕괴 전엔 징후가 발생하므로 도로 지표면 침하 및 터널 내부의 변이를 측정한 뒤 수렴이 될 시 보강공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터널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될 때 보강공사를 검토하란 말입니다. 하지만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는 상황에서도 작업자들은 터널 안에서 보강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후 3시 13분 H빔을 내리려던 중 결국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치마라든지 또는 현재 내공 변이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작업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포스코 ENC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총괄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붕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강공사를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반복적이고 유사한 행동 패턴을 인공지능 모델에 반영해 사람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려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김대겸 교수 연구팀은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착용형 센서를 활용한 3차원 동작 정밀 예측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광학 센서 기반의 동작 분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성 측정 장치와 행동 패턴을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예측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또 신체에 센서를 부착하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존 모델보다 행동 예측의 오차가 60% 이상 줄었다면서 운동과 산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면 치매와 인지장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공동연구팀은 40세 이상 고혈압 환자 3만 3천여 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4년간 혈압 변화와 치매 증상을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고혈압 치료제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장애의 위험이 16% 줄었고 치매 위험은 15%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혈압 관리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지역은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데요. 농협이 농촌 일손 돕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영농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부추밭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추 주변에 자란 잡초는 수확하는 과정에서 함께 섞일 수 있어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그동안 제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충북농협 임직원 150여 명이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자 직접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 5곳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땀이 줄줄 흐를 만큼 한낮 더운 날씨지만 참가자들은 어려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농가가 많이 어렵고 고령화되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 조합원님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 꽃 솎아내기를 하는 사과 농가에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바쁜 시기 일손이 부족해 손쓸 겨를도 없었던 농장주에게는 반가운 지원입니다. 지금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자원봉사 같이 와주셔서 해주시면은 저희는 일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농협이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농촌 일손 돕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농촌 인력 중개센터와 협력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도시농모를 적극 홍보해 농촌 일손 돕기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10일 동안 입법 예고됩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의학교육계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내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장이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업 불참 의대생들의 유급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은 의대생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장은 어제 중앙대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지난달 복귀한 의대생들 대다수가 여전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고사 기간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대생 60%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학칙 기준과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일을 수업 복귀 기한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적용해 진도를 맞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2+2 관세 협상을 앞두고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오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고 현지 시각 24일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미국과 2+2 관세 협상에 나서는데요. 출국에 앞서 짧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고생하십니다.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두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24일 한미통상협의회에서 한덕수 대행이 말한 조선협력, LNG, 무역균형, 이 3대 의제와 일본과의 협의에서 미국이 꺼낸 방위비 외에 어떤 것이 언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산 소고기 같은 농축산물 분야는 물론 환율과 국채 매입 등 전방위 압박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에 비관세 부정행위라며 8개 사항을 올렸습니다.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 보조금, 자국산업 보호용 농업기준, 보호적 기술기준, 지적재산권 도용,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을 나열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 등을 겨냥해 언급해온 사항들이어서 자유무역 원칙을 중시해온 우리 통상관행과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꼽은 환율 조작은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며 원화 약세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사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현재 원화 약세 국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전인수식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련되는 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국으로 지적이 되면 상당히 어렵고요. 최소한의 것을 내주고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게 최선이에요. 약달날을 위해 장기 국채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8대 무역 적자국인 반면에 미 국채 보유액은 1246억 달러로 세계 19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전체 국채 0.4%, 중국이 한 13%, 일본이 10%니까 현저하게 낮은 게 맞아. 그럼 이걸 받는 대신 뭐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우리 상설 통화 수합하자. 한미 간. 지금 미국은 5개 통화국과 상설 통화 수합을 하고 있어요. 비관세 장벽을 언급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등 디지털 분야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원하는 미국. 방위비를 넘어 금융, 비관세 분야까지 온갖 요구를 초반부터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해임에 이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경기 선행지수도 하락해 경기 둔화가 현실화한 가운데 월가는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거래 시작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을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3대 지수는 부활절 연휴 이후 맞은 첫 거래일을 일제히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48%,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3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흔들기에 나선 여파입니다. The markets are reacting to our president, the attacks on the Fed, the tariffs on, off, on, off, on, off. 파월의 해임을 들먹였던 트럼프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며 또 파월을 압박했습니다.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월가에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가 연준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파월을 해임하려 한다면 채권 금리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 주식 투매 등 강한 시장 반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금리가 인하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어 연준에선 오히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일부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번 조치로 2021년 말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총 15차례 연장됐습니다. 미취업 청년 4명 가운데 3명은 한국 사회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이 32%로 가장 많이 꼽혔고 고용 안전성과 일과 삶의 균형, 직장 내 조직 문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할 의향이 있는 최소한의 세전 연봉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은 구직을 안 하는 이유로 자격증 시험 준비와 적합한 일자리 부족, 일정 기간 휴식, 과도한 스펙 경력 요구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과거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지 않고 정규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여성의 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남성의 70%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더스 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남녀 직원의 평균 연봉과 근속연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여성의 평균 연봉은 7,405만 원으로 남성 1억 561만 원의 70%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평균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9.2년으로
남성 11.9년에 77%였지만 연봉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대기업에서 여성의 비율이 전체 직원의 26%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직급이 낮은 직원이 많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상사업의 경우 여성의 평균 근속 연수는 11.3년으로 남성 10.1년보다 길었지만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으로 남성의 61%에 그쳤습니다. 은행업도 평균 근속 연수가 남성 15.4년, 여성 14.5년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연봉은 남성이 1억 2,800만 원으로 여성보다 25% 많았습니다. 리더스 인덱스는 조직 내 지위와 보상 체계에서 성별 불균형이 여전하다며 급여 측면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기회와 지위에서는 남성이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국내 종교계도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포즈를 취한 우리 천주교 신자들 모습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대회 상징인 나무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각별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우리 종교계에서도 잇따라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교황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을 줬다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몸소 실천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소탈한 면모들과 이제 군중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많이 보이셨습니다. 7대 종교 지도자들도 교황과 우리나라의 인연을 되새기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만남 등 한국 사회에 큰 위로를 전한 교황의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행보가 지금도 우리 국민 기억 속에 살아있다면서 일생 동안 실천한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본받아 종교 간 화합과 인류의 보편적 사랑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래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분향소는 명동성당에 마련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있던 여객기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1일 오전 11시쯤 델타항공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대기 중 엔진에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82명과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면서 부상 등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델타항공은 성명에서 항공기의 엔진 2개 중 한 곳에서 불이 관측됐을 때 승무원들은 승객을 대피시키기 위한 안전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좀 규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규제가 조금?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좀 불필요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 개발해가지고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사업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사업을 위해서 지금 대학원에 오게 되신 걸까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환경이 많이 나아진다면 아무래도 연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또 단기적인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먼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